8번 노드와 팟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이때 배웠던 것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분명히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그 위에 좀 더 똘똘한 거를 쌓는 오케스트레이터예요. 절대로 우리가 다시 리셋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자, 수업의 방향은 지난 수업에 대한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아티클, 그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을 위한 리딩 아티클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왜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모노리틱한 게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틱한 게 있지만 둘은 서로 다른 것이며 각각 장단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서버 기반의 특히 클라우드나 컨테이너 기반의 굉장히 많은 CPU와 디스크가 투입된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조금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뭐 에이저리티라든지 뭐 생산성, 기타 등등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노리틱이 워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의미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로컬호스트의 개발 환경, 즉 쿠버네티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위해서 카타코다를 통해서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기본 명령어인 쿠베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한 대에서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결국은 쿠버네티스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미니 쿠베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카타코다라에서 쿠베 컨트롤과 미니 쿠베에 대한 경험을 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의 컴퓨터에 쿠버네티스나 미니 쿠베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두 수업에 걸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딩 아티클로 주어진 것은 노드하고 팟이에요. 노드를 잘 봤으면 이게 도커에서의 도커 머신에 해당하는 머신과 상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고요. 팟은 없던 개념이에요. 우리는 도커에서는 바로 머신 위에 컨테이너들이 동작을 했지만 쿠버네티스는 그렇지 않아요. 쿠버네티스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좀 더 상위의 개념을 정의를 했고 그것이 팟입니다. 리딩 아티클을 읽었다 그러면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읽은 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팟을 이해 못한다면 리딩 아티클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동영상 수업을 멈추고 다시 리딩 아티클을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쿠버네티스의 시작도 팟이요, 끝도 팟이에요. 따라서 팟은 반드시 읽어야 될 리딩 아티클입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것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쿠버네티스 이게 너무 길어서 K 숫자 8 그리고 다시 S가 붙는 K8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 단어가 쿠버네티스입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자료 보는데 이렇게 K하고 8하고 S라고 되어 있으면 쿠버네티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기본적인 컨셉을 이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리딩 아티클로 주어졌던 노드, 그리고 노드에서 컨테이너보다 상위 개념인 팟, 그리고 팟 안에 결국 컨테이너들이 동작하는 거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노드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컨테이너가 모여 팟이 되고 팟이 노드에서 동작하는데 그 노드들이 다시 한번 클러스터로 연결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리고 컨테이너의 도커 파일로 뭔가 런을 시키거나 컨테이너를 런한 거죠. 아니면 도커 수험을 통해서 복수의 이미지로부터 더 많은 복수의 컨테이너들을 만드는 행위를 했어요. 쿠버네티스는 deploymen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서비스들을 디플로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컨셉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도커에서는 각각의 컨테이너가 그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포트 어드레스 매핑 같은 거를 해가지고 외부와의 통신을 수행했다면 쿠버네티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똘똘하게 내가 만든 서비스들이 수많은 팟들이나 클러스터로 연계되어 있을 때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보다 어드밴스드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어드밴스드한 일들을 하는 애들을 쿠버네티스 안에서 독자적으로 이미 동작을 시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도커가 그냥 컨테이너들을 다루는 그런 거에 집중돼 있다면 컨테이너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걸 제공하기 위한 하이 레벨의 컨셉,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상용 서비스로 외부의 네트워크에 표출이 될 때에 공개돼야 될 것과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것,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에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네트워킹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요. 그런 컨셉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하나보다 좀 더 상위에 좋은 개념들이 있구나, 좋은 기능이 있구나, 내가 잘 써야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이론 수업에 주로 방점을 찍는 건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잘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후 그거를 명령을 통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직접 짜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미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컨테이너라는 거 그대로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컨테이너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그와 관련된 환경 변수들, 이런 거를 우리가 묶어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컨테이너가 하나가 결국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가 비트와 바이트로 되어 있다는 거에 상응하는 거고, 거대한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작은 최소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쿠버네티스는 팟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팟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아이팟 뭐 이런 것처럼 팟이라고 불리우는 게 이렇게 조그마한 용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캡슐 속에 컨테이너 1A, 1B, 즉 컨테이너 1이 2개 있고 컨테이너 2가 있는 거죠. 각각의 컨테이너도 무슨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저렇게 개별 컨테이너만으로, 그 개별 컨테이너보단 개별 컨테이너도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지만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각각을 컨테이너를 바라보기보단 걔네들의 묶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프론트엔드 서비스, UI 서비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세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론트엔드고 하나는 백엔드고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사실 프론트엔드 사용자를 받아주는 프로그램도 딱 하나의 컨테이너로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죠. 결국은 프론트엔드들, 백엔드들, 데이터 처리하는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인 경우에도 하나의 컨테이너로 뜰 보장은 없잖아요. 따라서 프론트엔드 기능이라는 걸 모두 묶어서 팟이라고 칭하고, 프론트엔드 기능 안에 팟 안을 열면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컨테이너는 너무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단위인데, 팟은 그것보다는 좀 더 유의미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프론트엔드, 데이터 로직, 백엔드가 있으면 각각 하나의 컨테이너로 동작할 수 있으면야 뭐 좋지만, 복잡해지고 어떻게 모듈화하다 보면 프론트엔드 기능을 구성하는 애들, 백엔드 기능을 구성하는 애들,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이 애들의 묶음을 팟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재료적인 입장, 기계적인 입장에서 딱 정말 무슨 기능을 하나는 하나의 기능이고, 팟은
좀 더 유의미한 하나의 개념적 기능이며 그걸 구현하기 위해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컨테이너가 여러 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컨테이너는 기술적으로 밑에 깔리는 거 맞고요. 그거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어플리케이션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때에 컨테이너가 두세 개더라도 얘네는 개념적으로 한 덩어리야. 우리는 이런 것을 팟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도커는 컨테이너를 많이 얘기했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팟이 결국은 유의미한 베이직한 빌딩 블럭이 될 겁니다. 가장 스몰리스트, 심플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팟을 구현하기 위해 컨테이너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DevOps잖아요. Develop and Operation인데 오퍼레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이 팟이 주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발자들은 본인들이 개발한 컨테이너가 최고일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컨테이너들이 모여서 유의미한 하나를 수행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공동 운명체인 거죠. 따라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바라보는 유의미한 최소한의 빌딩 블럭을 팟이라고 그러고요. 당연히 그 팟은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팟들로 우리는 이제 뒤에서 설명한 클러스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유의미한 something,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팟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된다? 그래요. 분명히 제공해야 되는 컨테이너들이 들어가요. 기능적으로. 컨테이너들이 복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가 싱글 컨테이너가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가 서로 다른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유의미한 하나가 서로 다른 기능의 컨테이너가 묶였을 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이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 기능을 할 때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 대 묶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얘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휘하에 합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컨테이너 1A, 1B, 1,2를 우리가 하나의 팟으로 구성을 하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얘네는 하나의 IP 어드레스예요. IP 어드레스 안에 속해 있고요. 실제로 얘네들 각각은 IP 어드레스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로 본인들을 다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팟 단위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들을 하나의 팟에 담았을 때 이 팟들은 IP 어드레스 하나를 쉐어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각각의 팟은 앞서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를 가져요. 그리고 이 팟들은 그 운영체제상의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 위에 떠 있는 건데 IP 어드레스는 쉐어한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각각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포트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들을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이 각각의 IP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고 포트를 다 열어줘야지만 됐었던 도커에서의 개념보다는 조금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의 팟 안내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들은 그 로컬 호스트로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다 로컬 호스트라는 이름으로 이게 로컬 호스트가 여러 번 등장했죠. 그 머신이 있을 때 그 머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본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접속할 때 우리 로컬 호스트 썼어요. 그래서 로컬 호스트 컨셉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로컬 호스트의 포트 번호를 줌으로써 서로 연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팟 안에 있는 애들은 IP 어드레스를 쉐어하고 따라서 각각 포트 번호가 서로 다르며 각각 한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끼리 통신할 때에는 서로 IP 어드레스를 알 필요 없이 같으니까 로컬 호스트의 포트 넘버만 주면 되고요. 팟 바깥에 있는 우리가 컨테이너들 혹은 팟2 팟으로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제 IP 어드레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요. 자, 이렇게 팟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의 팟 안에 담기게 되면 IP 어드레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의 포트 넘버만으로 각각을 접속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의미한 애들, 하나의 유의미한 애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애들 안에 있는 컨테이너나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하고 편리하게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같은 컴퓨터 안에서 IP는 공유하는데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떠 있어가지고 걔네들끼리 원활하고 쉽게 통신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노드였어요. 리딩 아티클을 읽었다면 노드가 사실상 도커 머신의 그 머신에 상응한다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왼쪽에 있는 경우가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 이렇게 뭐죠 와치인데 뭐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오른쪽과 같이 노드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그 컴퓨터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 CPU의 성능과 램의 성능이 뭐 위에 있는 데스크탑은 세고 노트북은 똔똔하고 뭐 스마트워치는 작다 이런 거를 굳이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데 노드는 사실상 도커 머신의 그 머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커 머신 때하고 같은 개념에서 봤을 때 쿠버네티스에서의 노드는 분명히 머신 맞죠. 버추얼 머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기계를 노드라고 칭할 수도 있고요. 피지컬 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커 수험을 버추얼 머신들을 통해서 연결하기도 했지만 실제 물리적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쿠버네티스도 노드는 버추얼하거나 아니면은 피지컬한 머신이고요. 버추얼한 머신들을 묶어서 작업할 수도 있고 피지컬한 머신들을 묶어서 혹은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커 머신 위에서 컨테이너들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쿠버네티스의 노드들 위에서 이제 서비스를 돌릴 건데 쿠버네티스적인 얘기로 한다 그러면 팟들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벨 설명할 때 도커 쪽에서 라벨이 좀 약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 라벨을 많이 쓴다 그랬는데 이 팟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관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 라벨을 종종 쓸 건데 이건 뭐 뒤에서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들을 묶어가지고 유의미한 팟을 만들고요. 이 팟들은 버추얼하거나 피지컬한 머신들, 노드 위에서 동작을 할 거고 이들을 묶어서 쿠버네티스가 관리할 것이며 이때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명령이 있을 때니 쿠베 컨트롤, 쿠베 CTL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커에서 도커 데몬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한 것처럼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쿠버네티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도커 데몬 하나뿐만이 아니고 쿠블릿이라든지 쿠베프롯이라든지 다양한 애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만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들의 집합인 팟 그리고 팟들이 동작하는 노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들을 우리는 묶어서 하나의 관리 체계 안으로 이제 총칭할 건데 얘의 이름은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팟들이 동작하고 있는 노드들이 이렇게 모여요. 어떻게 보면은 팟들이 동작하기 전에 이미 머신들이 묵혀져 있는 운동장을 만든 거죠. 이 운동장이 클러스터가 되고 여기에 붙는 애들의 CPU 능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클러스터는 용량이 올라가겠죠. 디스크들도 붙고 메모리도 붙으면 붙을수록 이 클러스터의 CPU 디스크 메모리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드들의 집합체를 클러스터라고 칭할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스토리지들이 붙습니다. 도커가 있고 컨테이너가 볼륨이 있고 스토리지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쿠버네티스에서도 이런 노드들이 있고 당연히 스토리지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디스크들을 붙이는 작업들 하는 것을 이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팟에 대해서 define하고 노드에서 define을 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define을 하는데 클러스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결국은 노드들의 집합, 이 클러스터예요. 결국은 컨테이너하고 도커 수업만 있었던 거에 비하면
컨테이너에 컨테이너가 묶인 팟들이 동작하는 노드는 사실은 이제 또 도커 머신하고 상응하죠. 얘네들이 머신들이 묶여있는 클러스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때에는 이 클러스터를 운동장으로 삼아서 이 위에다가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띄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개별 컨테이너보다는 서비스의 의미가 있는 측면에서 좀 여러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서비스를 구동하는 거는 편리할 겁니다. 개념이 어려운 거지 구현은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팟들이라든지 이런 노드들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이 되거나 노출이 되는 환경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노드들이나 클러스터가 그 퍼블릭 인터넷의 파트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서비스를 디플로이하는 이 노드나 클러스터들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네트워크가 방어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퍼블릭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드 포트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구멍을 뚫을 거예요. 즉 클러스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는 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든 운동장, 클러스터가 있으면 이제 이 클러스터를 담당하는 마스터가 정해집니다. 결국은 이 클러스터 마스터가 본인에게 속해 있는 노드, 그 안에 있는 팟들의 일을 시킬 건데 따라서 노드들의 상황을 잘 봐서 어느 노드 위에 무슨 팟이 올라가야 될지에 대한 스케줄링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커 수험 때에는 별로 그렇게 설명을 안 했었는데 쿠버네티스의 참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내가 이만큼 컨테이너를 띄워주세요. 이만큼 팟을 띄워주세요. 당연히 띄워요. 스케줄링 해가지고 가장 놀고 있는 애 위에 띄웁니다. 그런데 팟들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죽는 애가 발생을 하면은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살리는 행위도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스케일링 업 다운에 대한 문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문제를 도커 수험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기능의 안정적인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노드들의 집합체인 클러스터의 마스터님을 통해서 우리는 클러스터에서 팟들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 이후에 잘 수행이 되는 부분은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단어, 팟이라든지 노드, 클러스터에 대한 거를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뭔가 타이핑 하자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이해하고 이해한 상황에서 쿠버네티스에게 요청하는 게 결국은 쿠버네티스를 쓰는 그 방법이고자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개의 단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세 개의 단어가 노드나 클러스터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운동장이요. 그 위에 이루는 작업을 파수로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즉 내가 실제로 팟들을 통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근데 팟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이제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팟이 동작을 해야 되고 그 팟이 몇 개가 필요해야지 내가 지금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 우리가 언제 했어요? 팟이란 개념은 없었지만 우리가 얌 파일을 만들었죠. 도커 파일도 만들었고 도커 컴포즈도 했었는데 우리가 도커 파일이라든지 도커 컴포즈가 어떤 목적이었냐고 묻는다면 도커 컴포즈인 경우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그 서비스들이 실현되는 이미지들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필요로 한 개수도 썼고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실행을 하면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3개의 이미지로부터 각각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서비스는 컨테이너가 뭐 4개, 하나는 2개. 이런 식으로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겁니다. 맞죠?
자,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런 거에 상응하는 단어가 deploy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deployment는 지금 그림 크게 그렸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deploy는 한글로 하면 도입한다 뭐 이런 뜻인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컨테이너 1A, 1B, 2가 들어가 있는 얘를 팟이라고 했을 때 이 팟이 4개 있기를 바래요 라고 지금 이 그림은 deployment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팟이 1, 2, 3, 4가 리플리카스 4로 4개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도커 파일이나 그 도커 컴포즈 파일에서 실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말을 좀 바꿀 거예요. 실행하는 게 아니고 부탁합니다. 디플로이를 해주세요. 누구에게? 쿠버네티스에게.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도커 파일이나 도커 컴포즈를 위한 얌 파일로 실행하세요란 단어를 굉장히 제가 많이 썼는데 오늘부로 말을 싹 바꿀 거예요. 쿠버네티스를 우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얌 파일 같은 데에다가 기술했던 거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desired state예요. 프로그래머가 쿠버네티스에게 시켰다라기보단 쿠버네티스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이런 상태가 되기를 바래요 라고 쓴 거예요. 무엇을?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인프라를 나는 희망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as 코드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실행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인프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우리가 실행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로 만드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왜 여기서부터는 말을 바꿔서 부탁해 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원하는 건 팟이 4개가 있기를 원해.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유지합니다. 이거 유지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 만약에 클러스터 안에 있는 노드 중에 그 팟을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노드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던 쿠버네티스는 죽은 게 예를 들어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그 하나의 팟을 어딘가에 다시 살려서 유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제부터 데브옵스의 오퍼레이션을 총괄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쿠버네티스에게 일을 주는 것처럼 하대하지 말고 우리는 쿠버네티스와 개발자, 운영자가 동급으로 쿠버네티스에게 이런 상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잖아, 너는.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해 줄게. 만들고 유지해 줄게.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desired state를 본인이 희망하는 상태를 쿠버네티스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이게 deployment입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현재 상태가 actual state인데 현재 상태가 이 desired state에 도달할 수 있게 최초 해줘요.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actual한 현재 state가 desired state에 위배될 때, 즉 4개가 돌아야 되는데 1개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쿠버네티스는 프로그래머가 알 필요 없이 스스로 죽은 애를 다시 하나 새롭게 딴 데다 만들어가지고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버네티스에서 desired state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걸 deployment control로 다라고 얘기해요. 쿠버네티스는 단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이런 굉장히 풍부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쪽에서 도커 컴포즈를 실행하거나 도커 파일을 실행할 때 커맨드들이 있었죠. run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었다면 주로
이 도커 컴포즈, 쿠버네티스 쪽에서는 지금부터 이 deployment를 create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desired state를 기술한 문서를 쿠버네티스에게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deployment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쿠버네티스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쿠베 컨트롤을 통해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deploy를. 그래서 이거를 최초 실행하는 거를 create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요청한 일을 하고, 요거는 실제 간단한 명령입니다. 이미지를 비지박스를 기반으로 해서 디플로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이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은 mydp로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에 써 있는 것처럼 도커 컨테이너라 그러면 베이스 이미지를 비지박스로 삼아서 컨테이너를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비지박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고 유지해 주세요. 그 이름은 mydp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명령 바로 실행이 되는 건데 나중에 요긴하게 슬롬 중에 하나고요. 비지박스는 앞쪽에서 등장했었던 애예요. 앞쪽에서는 이렇게 홈페이지 가서 한번 봤었죠.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인베디드 리눅스 위에다가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은 거라고 다시 그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비지박스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어요. 어디에? 굉장히 조그마한 리눅스 커널 위에.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리눅스 명령어들을 조금씩 치고 있는데 뭐 ls라든지 기타 등등, 원래 유닉스의 철학은 ls라는 명령이 정확하게 ls라는 별도의 실행 프로그램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닉스 철학이라고 부르는 재밌는 건데, 유닉스의 기능을 확장할 게 필요하면 저렇게 명령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명령은 운영체제가 바뀌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의 이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유닉스 위에 설치한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명령이 많다는 건 유닉스 위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사이즈도 커질 수 있고 복잡하잖아요. 비지박스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유닉스의 유틸리티들, 명령들을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이런 명령들을 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좀 큰 사이즈의 유닉스 운영체제에 다양한 명령에 대응하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걸 자그마한 리눅스 위에 그냥 실행 파일 하나인데도 동작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지박스가 설치되면 그 굉장히 자그마한 리눅스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명령들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눅스나 안드로이드나 FreeBSD 같은 리눅스 운영체제 위에서 비지박스가 설치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은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로 동작할 수 있게 했으니 요구하는 자원은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주로 인베디드 형태의 운영체제, 제한된 환경 위에서 원하는 명령들은 유닉스나 리눅스처럼 다 돌려주기 위한 그런 조그만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다시 여러 번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세 개의 단어에 추가적으로 deployment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쿠버네티스에게 얌 파일을 줄 건데, 그 얌 파일 안에는 프로그래머가 혹은 운영자가 원하는, 희망하는 상태를 쓴 거예요. 상태를 이렇게 쿠버네티스님께 드리면 쿠버네티스님이 오 알았어 이대로 해주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생성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중론에 있으면 다시 살려주고 하는 행위를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해줄 거니 이 얼마나 편리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노드들을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들 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인터넷에 노출되는 애들은 아니라고 선언한다.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상응하는 얘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제 5번째 컨셉이죠. 오늘 설명하는 인그레스예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도커는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아이솔레이트도 되어 있고 외부에 포트 매핑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전부 컨테이너에 국한된 얘기들이었는데 쿠버네티스는 조금 더 개발자와 운영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를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컨테이너들이 모여서 팟이 돼야지 의미가 있고 팟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노드 위에서 동작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노드들이 묶여가지고 클러스터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외부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바로 클러스터 개념에서 시작이 돼야죠.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열심히 만든 수천 수만 개의 CPU와 디스크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클러스터 위에서 동작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묶어놨어요. 그럼 우리의 고객님은 결국은 이 클러스터에게 요청이 들어올 거니 결국은 외부와의 통신과 관련된 부분 어디에 있어야 된다? 클러스터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클러스터를 열심히 벽을 쌓아서 막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결국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도커 쪽에서는. 포트, 그 다음에 NAT, PAT, DNS 이런 부분만 있었다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똘똘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이 되고 이걸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든 유의미한 클러스터 위에서 서비스들이 수천 수만 개로 돌아갈 겁니다.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쿠버네티스 이전의 도커에선 단순히 NAT하고 PAT 뿐이었죠? 쿠버네티스는 달라요.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똘똘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 지금은 그냥 문처럼 생겼지만 얘가 받아서 그거의 정보에 기반을 하여 안쪽으로 똘똘하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로드 밸런싱도 할 수 있어요. 뒤쪽에 예를 들어 4개가 있다면 4개들의 로드를 보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그러한 기능들도 이렇게 입구에 있는 인그레스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도커 쪽에선 거의 설명이 없었죠.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시큐어한 SSL이라는 게 이제 시큐리티를 지원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하고 암호를 푸는 통신 방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입구 역할을 해주면서 앞부분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암호화된 트래픽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풀어서 받아서 처리할 애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기타 등등의 버추얼 호스팅이라는 거는 한 대의 컴퓨터가 2개 이상의 도메인, 즉 그 웹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굉장히 똘똘한 기능들을 하는 부분들도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도 잘해주지만 외부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도 기능을 나름 쏠쏠하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런 쏠쏠한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만 하면 돼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나마 이해하고 나면 운용은 알아서 해주니 개념을 이해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걸 직접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실력도 그렇지만 어느 세월에 이걸 짜고 있겠어요. 따라서 쿠버네티스는 우리가 도커와 컨테이너와 그 이론 수업에서 배웠었던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편리하자고 하는 짓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 실습입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거 보다 보면 실습은 뭐 가능한 가장 어려워하는 학생들까지도 충분히 좀 포함할 수 있게 하지만 다른 것들은 충분히 미리미리 이제 한 친구들은 충분히 다른 걸 또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실습은 지난번에 했던 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카타코다 로그인하는 거 있고요. 로그인이 아니죠, 액세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인트로덕션 지난번에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싱글로드 클러스터 띄우는 거. 그 다음에 4단계짜리 시나리오 있는 거. 그거 이제 하는 거를 더 하는데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명령들을 카타코다 버추얼 머신 열리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명령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도 뭐 바로 치면 나올 거예요. lshw 뭐 치면 이런 식으로 설명들이 나와요. 쭉 설명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명령 하나하나를, 이건 하드웨어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dfh 이런 것도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디스크 공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있는 거는 cat etc os 릴리즈 이런 것도 있고요. 한번 우리 직접 구경 한번 해볼까요? 먼저 좋아요. 그러면 카타코다를 제가 한번 붙어봅시다. 들어가서 자, 내려가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거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단 지난번에 이미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의미를 알고 실행하는 것과 조금 더 유용한 명령들 알아두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을 만한 것들을 추가로 좀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로 lshw 리스트 하드웨어라는 명령인데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에 해봤었어요. lshw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쭉 현재 지금 버추얼 머신이었고 이 화면 기억하죠?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주로 CPU만 봤었죠. 그래서 여기 뭐 깨뮤 버전입니다. 그때 막 이랬었고 펌웨어가 있는데 바이오스가 이렇다 이런 얘기도 했고 CPU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lshw라는 게 무언지 한번 여러분들이 명령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타이핑만 하지 말고 구글에서 서치해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문득 리눅스 명령어들이 모여져 있는 사이트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사이트를 찾아본 기억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dfh. 그래서 컷앤페스트 하기보단 가능한 타이핑 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줄여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df-h. 그럼 이거 디스크예요, 디스크. 보면은 지금 파일 시스템 또 왔다 갔다 좀 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보면 현재 마운티드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용량이 얼마다다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etc 루트 밑에 etc의 os 릴리즈를 캣은 타입 열어 가지고 파일 내용을 나에게 보여줘 이런 겁니다. 찾아보세요. 웹사이트에서 실행하면 어딨나요? 여기서부터 있어요. 현재 동작하고 있는 버추얼 머신은 우분투이며 버전이 18.04.4 LTS. 이거는 계속 유지 보수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바이오닉 비번은 원래 이 18.04의 닉네임이에요. 데비안 계열이고 그 다음에 우분투에 관심이 있으면 이 사이트를 접속을 하거라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건 쏘리 단추가 눌렸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치면 현재 지금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이 호스트 네임이에요. 미니쿠베 이러고 나와 있고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은 KVM으로 했다. 커널이 얼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uname all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것도 지난번에 UMA라고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운영체제와 관련된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친해져 보라는 의미에서 이미 했던 거 똑같이 100% 동일하게 하지 말고 이런 명령들도 한번 치고 내용 내용들 한번 구경하고 뭐 이러면서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 미니쿠베 지난번에 실행만 했지만 미니쿠베 GitHub에 가면 쿠버네티스 하단에 오픈되어 있는 프로젝트로
조그마한 쿠베네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설명들도 한번 봅시다. 실행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알면서 똘똘하게 실행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친해져야 돼요, 이런 걸로. 자, 그래서 가보면 쿠버네티스 프로젝트고요, 이게.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프로젝트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미니쿠베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도 K8S 나오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도 직접 열리나 봅니다. 안 가봤는데. 미니쿠베 사이트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웰컴 이래가지고 설명도 되어 있고 뭐 기타 등등 쭉 나오잖아요.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읽어보고 이해하면서 돌려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도 보여줬지만 그 스텝에 들어가면 미니쿠베 버전, 스타트, 코버네티스 컨트롤 버전도 있고요. 오늘 클러스터 개념 배웠으니까 이거 해서 이런 거구나. 노드들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등장하지 않았었던 명령인데 몽창 다 모여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도 쿠버네티스 설명 헬프 보고서 이런 명령이구나 이해하면서 해요. HTTP 서버 띄우는 거 동일하게 하는 거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있는데 이런 명령들은 새로 넣었어요. 이것도 그렇고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쿠버네티스의 헬프 쳐가지고 설명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는 거. 그런 식으로 새로운 명령들도 넣었으니까 공부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HTTP 서버 띄우는 거 똑같이 돼 있고요. 여기서는 포트하고 노드 포트 하는 부분을 같이 해놨어요. 원래 그 쿠버네티스 카타코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컨티뉴 하면 여기서는 되게 단순하게 일단 디플로이만 하고 그 다음에 포트하고 네트워크 여는 거 구분해서 했는데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름은 First Deployment라고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연 다음에 실제로 컬 해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별도로 탭 열어서 터미널 창 들어가는 거 해봤는데 그것도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터미널 창 하나 열어가지고 별도 접속해보는 것도 해보고 대시보드 하는 것도 그 탭 열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직접 대시보드 단추 누르거나 아니면 화면에 나타난 URL 누르는 것도 해놨어요. 따라서 요거는 지난번에 해봤던 것처럼 대시보드 탭을 누르거나 URL 만들어진 거 누르고 들어가는 건데 그 외에 보는 것과 같이 직접 터미널을 열어서 이네이블 시키고 어플라이 시키는 명령과 함께 해볼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을 똑같이 실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복사하지 말고 새로운 리눅스 명령들도 익숙해져서 본인이 지금 할당받은 버추얼 머신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높이라는 거예요. 미니쿠베 프로그램이 뭔지 좀 알고 실행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똑같은 단계를 진행하지만 추가적인 명령들을 삽입해 놨으니까 그 삽입한 명령들 이해해 가면서 해보자는 겁니다. 같은 작업을 가이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직접 터미널을 별도로 또 열어서 명령을 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요렇게 다시 한번 우리 카타코다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를 조금 더 풍부한 이해와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해보길 바래요. 귀찮아 이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코드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는 잘해야 돼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쿠베 컨트롤로 하는 딜리트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서비스를 지우고 디플로이 했었던 퍼스트 디플로이먼트 지우고 재밌는 건 요거 대시보드를
오른쪽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지워나가면 대시보드에서 그래픽적으로 이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그 화면 하나 띄워놓은 다음에 작업하면 재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 했던 거, 어플라이 했던 것들 순서대로 싹 다 지워나가고 마지막에 미니쿱에 스탑 하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없었던 건데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뭐 미니쿱에 공짜로 쓰니까 뭐 그냥 나와야지 하고 죽여버리면 뭐 미니쿱의 사이트에서 저기 카타코다 사이트에서 다시 재검출해가지고 정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지우는 것도 카타코다에서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띄웠던 것들 싹 다 지우고 나오는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 아직도 설치 안 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설치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실습만으로 오케이고요. 그리고 설치한 사람들은 앞쪽에서 설명을 했던 거를 본인 컴퓨터 환경에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설치 안 한 사람은 지금 빨리 설치합시다. 자, 그래서 도커에서 쿠버네티क्스 액티베이트 하면 될 거예요.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미니쿱에 설치하고 대시보드 설치는 따로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설치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대로 하면은 대부분 뭐 작업 돌아가거나 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자 빨리빨리 아직까지 설치 안 한 사람 설치합시다. 자, 그래서 계속 설치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쿠버네티스의 이제 개념, 쿠버네티스에서 제시하는 뭐 팟이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아니면은 부탁한다는 개념 이런 거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카타코다 환경에서 쿠버네티스의 기본 명령어,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이런 거 전부 다 돌려봤습니다. 이제 본인 컴퓨터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할 거니까 환경들 다 마치길 바래요. 자, 그리고 다음에 리딩 아티클은 리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쿠버네티스의 공식 문서가 있으니까 요것들 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참고로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리눅스나 유닉스 명령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내가 정말 서버 쪽으로 열심히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제가 책을 하나 권장을 해볼게요. KY고 교보 문고로 가시면 책 이름이 유닉스 파워 툴즈? 툴?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2002년. 이 책은 거의 전설에 가까운 책이에요. 아직도 팔고 있고요. 책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책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오라일리 미디어인데 저자 이름이 팀 오라일리입니다. 느낌 팍 오나요? 이 책은 유닉스 명령어들을 거의 설명한 전설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유닉스라든지 리눅스, 특히 서버라든지 운영체제를 제대로 다뤄야 되는 사람들인 경우에 거의 책상 옆에다 항상 놓고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리눅스, 유닉스 명령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원한다 그러면 이 책을 강추합니다. 너무 비싼 게 좀 흠이죠. 그쵸?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라일리 미디어 사이트로 가면 아마 이북을 살 수 있을 텐데 한번 가봅시다. 오라일리 미디어에서 유닉스 파워 툴즈 자, 여기도 나오죠. 나오면 1100페이지예요. 어마어마해요.
요즘 오라일리 사이트가 직접 팔지를 않고 아마존을 통해서 사게 돼 있네요. 음, 새 책이, 여긴 왜 이렇게 싸지? 55달러? 싸지 않구나. 싸지 않네. 쏘리. 싸지 않아요. 55달러고, 이 킨들 버전이 있어요. 이북 버전. 이북 버전 하면 킨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종이 사는 것보단 조금 더 쌀 수 있어요. 조금 더 쌀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북을 좀 권합니다. 이러면 이북은 뭐 배송비 이런 거 없고 바로 직접 사면 한 3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유닉스하고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 강권하니까 교수님 방에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 가져가면서 도움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기초 명령어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쿠버네티스 본격적으로 이제 한 4주 들어갈 거니까 환경 설치 안 하고 개발 환경 안 돼 있는 사람들 빨리 쿠버네티스 미니쿱에 설치하고 기초 명령들 다 좀 한 번씩 돌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